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방송사에서 한국 특집 방송을 촬영하러 왔다가 유명 셰프가 한국 식당에서 무례하게 구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레스토랑 라 벨라비타를 운영하고 있는 리카르도 바티스타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서울에 방문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로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사실 한국과의 첫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라노에서 요리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의 첫 제자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이름은 김준호였죠. 그는 항상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이 가져온 김치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한 향과 매운맛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특한 발효의 풍미에 매료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요리 여정을 나누었죠.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한국 방문은 계속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50년 동안의 동반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준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소식을 듣고 위로의 말과 함께 한국으로의 초대장을 보냈어요. 리카르도, 이제 당신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위로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의 일상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쯤 문득 준호의 초대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여행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지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그녀도 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을 밟기로 말입니다. 출발 전 우연히 한 요리 잡지 편집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 한국 방문 계획을 듣고는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참여하는 한식 체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감자탕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어요. 그는 저를 서울 시내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첫 저녁, 준호는 저를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놓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통주와 함께 먹는 갈비였어요. 준호는 음식을 내오며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환경과 음식,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재회가 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제게 한국의 아침 식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다양한 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이었죠. 이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에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 문화에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의 힘을 빌려 깊은 맛을 만들어내죠.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경험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음식 역시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의 와인이나 치즈가 숙성을 통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한국 체류 둘째 날, 준호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어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쫄깃한 떡을 버무린 이 길거리 음식은 의외로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죠. 리카르도, 당신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제 감자탕도 꼭 맛보셔야 해요. 감자탕? 감자로 만든 수프인가요? 제가 물었고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돼지 등뼈를 오랜 시간 고아 만든 국물에 감자와 각종 채소를 넣은 요리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장국 중 하나죠. 다음 날, 우연히도 다큐멘터리 촬영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탕 식당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38년 동안 요리를 해온 저에게 새로운 맛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늘 즐거움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명 셰프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 감자탕을 체험하기로 했으니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감자탕이 감자로 만든 수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돼지 등뼈로 우려낸 국물에 감자를 넣은 요리였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요리 탐방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자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날 감자탕에 어떤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무척 기대됩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며 느낀 것은 이곳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풍부한지예요. 거리마다 다양한 냄새와 향기가 가득합니다.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진한 향신료와 발효 음식의 향이 코끝을 자극하죠. 사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 음식은 발효와 숙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30년 전통의 감자탕 전문점이에요. 제작진이 특별히 선정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함께 방문하는 셰프들 중에는 영국에서 온 제임스 코너라는 음식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심사위원으로 유명하지만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사실 좀 걱정됩니다.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 일행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다들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 스페인의 하비에르, 그리고 독일의 한스까지. 모두 자국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들이죠. 하비에르는 바르셀로나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로, 마리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 교장이며 한스는 독일 전통 요리의 현대적 해석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임스만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온 그는 30년간 미슐랭 평론가로 활동하며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죠.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이곳의 모든 냄새가 너무 강하군. 유럽에서는 이런 향신료 냄새가 나는 식당은 절대 인정받지 못할 텐데. 그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잠시 후 그가 코너에 있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던 한 관광객을 향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뼈로 국을 끓인다니 도대체 무슨 음식이야? 중세시대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방식으로 요리한다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말을 들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시아 음식은 대부분 과한 향신료로 재료 본연의 맛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한국 음식은 모든 게 빨갛고 맵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어? 영국에서는 이런 음식은 고급 다이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의 말에 한국인 통역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분명 모든 말을 알아들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의 자존심과 문화적 자부심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맛보기도 전에 평가하고 비하하는 태도는 셰프로서 가져서는 안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의 말은 우리를 환대해준 한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였죠. 제임스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호텔 직원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옷을 아직도 입다니 참 특이하군. 마치 테마파크에 온 것 같아. 그의 오만한 태도에 하비에르와 마리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작진이 먼저 개입했어요. 제임스 씨, 오늘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정중한 지적에도 제임스는 코웃음만 쳤죠. 하지만 아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음식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오늘의 감자탕이 제임스의 편견을 깨트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작진의 안내에 따라 북적이는 명동거리를 지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래된 한옥과 전통적인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공간에서 제임스조차 잠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의 오만함 뒤에도 작은 호기심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 우리의 한국 음식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임스의 편견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경험이 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어요. 감자탕 한 그릇이 수십 년의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의 산골 마을에서 자라난 저에게 뼈를 고아 만든 수프는 결코 낯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자 가장 따뜻한 향기로 남아있는 풍경이었죠. 해마다 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날이면 저희 할머니의 오래된 돌벽, 부엌에선 늘 특별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장작 연기 냄새에 섞여 솥뼈를 푹 끓이던 깊고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지요. 할머니는 늘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이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신 뒤 앞치마를 두르시고는 무거운 주물솥을 꺼내셨습니다. 동네 정육점에서 얻어온 소의 다리뼈와 척추, 때로는 무릎 관절까지 푹 고아내기 위한 준비였죠. 커다란 솥 안에 뼈와 마늘, 양파, 로즈마리 약간을 넣고 이탈리아식 미네스트로네를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솥 안에선 은은하게 뽀얗게 우러나는 육수가 피어나고 채소와 강낭콩, 토마토를 차례차례 넣으면 깊은 맛의 수프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의 저에겐 그 과정보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굽혀 뚜껑을 열고 그 깊은 국물 향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었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씀하시던 그 한마디 리카르도 기억해. 진정한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이야. 그 말씀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고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정성만큼은 넘쳐났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부엌. 채소의 끝부분도 육수 내고 남은 뼈마저도 소중한 재료가 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런 부엌이 제게 요리라는 세계의 문을 열어준 첫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요리 유학을 위해 파리로 향했고 다시 밀라노로 돌아와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예약을 걸어오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한 접시에 수십 유로짜리 트러플과 푸아그라를 올리는 요리가 저의 주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세련된 요리의 정점에 올라선 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저는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음식의 겉모습, 미슐랭 별점, 고객의 사진 찍는 카메라 각도에만 신경 쓰게 되었고, 정작 그 요리 속에 담겨야 할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문을 닫고 난 주방에 혼자 남아 뼈국 하나를 끓여보며 스테인리스 냄비에 담긴 국물에서 어릴 적 할머니의 주물손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눈앞에 그분이 선듯했고 뜨거운 김 사이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성은 재료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란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향신료가 강해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이탈리아에서도 치즈나 와인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는 식품이 있지만 한국의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직감적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어쩌면 할머니의 미네스트로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텔방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조사하던 중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알게 되었어요. 돼지 등뼈를 오랜 시간 고아 만든 국물에 감자와 각종 채소를 넣은 요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 때문에 감자가 주재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등뼈가 핵심이더군요. 사진만 봐도 진한 국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처음 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야만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구만. 뼈나 고아 먹고. 그의 말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단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연히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보게 되었어요. 처음 접하는 매콤한 맛에 놀랐지만 쫄깃한 떡의 식감과 달콤하면서도 매운 양념의 조화가 독특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선입견 없이 새로운 맛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감자탕 전문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지만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골목마다 음식점이 빼곡하고 음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이탈리아와 닮았어요. 음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식당에 도착하기 전 제작진이 오늘의 촬영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의 솔직한 반응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지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표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태도가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굽이굽이 걷다 보니 빼곡한 상가들 사이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섭 감자탕. 현대식 간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목재. 간판에 희미하게 손글씨로 쓰인 그 이름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간판 밑엔 작은 문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한 자리. 오늘 우리가 향한 이곳이 바로 그 형섭 감자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 퍼져나오는 향이 순식간에 공기를 휘감았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육수와 향신료, 그리고 뼈에서 우러난 고소한 고기의 냄새가 동시에 밀려와 저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게 되었죠.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겨우 5개 남짓,
벽에는 수십 년 전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엔 오래된 라디오에서 조용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식당 주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섭 씨.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은 듯 했지만 눈매엔 따뜻한 인상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수줍은 듯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손님 안 받았습니다. 셰프님들 위해 자리 비워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다른 셰프들도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그 순간 제임스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입을 삐죽 내밀며 조용히 속삭이는 척하면서도 일부러 다 들리게 말했죠. 이런 데서 식사를 한다고? 믿기 힘들군. 그리고는 벽면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치듯 저 벽에 걸린 사진들 봐. 먼지가 몇 년은 쌓인 것 같아. 주방은 제대로 청소는 한 걸까?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문제라도 된다는 듯 제임스는 손등으로 식탁 위를 몇 번 쓰다듬더니 손가락 끝을 들고 주변 셰프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뭐여? 미세하게 끈적해.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과장되게 흔들며 마치 이 식당이 위생의 사각지대라도 된 듯한 태도로 굴었죠. 하비에르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마리는 눈살을 꽉 찌푸렸습니다. 리나도 눈을 껌뻑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러 온 겁니다. 여긴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가 담긴 공간이에요.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비웃듯 턱을 치켜들며 되받아쳤습니다. 나는 음식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감성으로 만든다고 다 요리는 아니지. 그리고는 다시 식탁 위에 소금통을 들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와, 이런 소금통. 뚜껑에 뭐가 묻어있잖아. 이래서야 고급 음식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은 누가 봐도 무례했고 일부러 한국 음식을 낮춰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김영섭 사장님도 순간 손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 깊이 상처를 입은 듯한 표정이 얼굴에 어렴풋이 드리워졌죠. 이런 곳에 와야 한다면 차라리 굶는 게 낫겠어.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털썩 기대앉았습니다. 식당의 정적 속에서 그 한마디는 마치 칼날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기엔 너무도 무례한 태도였고 그곳에 흐르는 수십 년의 정성과 기억마저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임스는 이 작은 골목의 국밥집에서 인생 최대의 망신을 당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겠죠. 김영섭 씨는 우리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가 커다란 철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속에는 진한 붉은색의 국물과 큼지막한 뼈, 감자, 각종 채소가 가득했죠. 제임스는 즉시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뼈를 그냥 통째로 넣었잖아. 어떻게 이걸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영섭 씨가 우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요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작진이 통역을 해주었죠. 이 감자탕은 우리 가족의 오래된 비법으로 만듭니다. 돼지 등뼈를 12시간 이상 고와 깊은 맛을 내고 토란, 감자, 대파, 고춧가루로 맛을 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의 수단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설명에도 제임스는 여전히 비웃는 태도를 보였어요. 12시간이나 고아봤자 뼈는 뼈일 뿐이야. 유럽에서는 이런 부위는 버리거나 반려동물 사료로 쓰지.
그 말에 김영섭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비웃음의 의미는 전해진 것 같았어요. 마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제임스, 그만해.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지. 하지만 제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비하했어요.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군. 이런 걸 문화라고 부르다니. 김영섭 씨는 잠시 주방으로 돌아갔다가 일회용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임스는 장갑을 받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웃었죠. 이제 수술이라도 하자는 거야. 음식을 먹는데 장갑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군.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반응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임스의 태도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장갑을 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셰프들도 따라했죠. 오직 제임스만 팔짱을 낀 채 완고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김영섭 씨는 우리에게 국물을 먼저 맛보라고 권했어요. 큰 국자로 진한 붉은색 국물을 뜨자 고소한 향이 확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죠. 그 순간 복잡한 맛의 층이 입안에서 펼쳐졌어요. 깊고 진한 육수의 맛,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양념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하비에르와 마리, 한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눈빛이 변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오직 제임스만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바라보더니 이건 너무 진해. 정제되지 않은 맛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김영섭 씨는 제임스의 태도를 알아차렸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가운데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었죠. 이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서로를 위로했던 방식이에요. 뼈가 아니라 마음을 고아낸 국입니다. 김영섭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뼈가 아니라 마음을 고아낸 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물을 음미했죠. 이번에는 더 깊이 맛을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첫 모금에서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소함, 매콤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김영섭 씨는 우리에게 직접 뼈를 손으로 집어 고기를 발라먹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장갑이 필요했던 거였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큰 등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서인지 고기가 뼈에서 쉽게 분리되었어요. 부드러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깊은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리와 하비에르, 한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을 읽을 수 있었죠. 특히 프랑스 출신인 마리는 이런 깊은 맛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라며 감탄했습니다. 스페인의 하비에르는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직 제임스만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는 마지못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너무 짜고 강한 맛이야. 서양 입맛에는 맞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부정적이던 태도에서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였죠. 김영섭 씨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자탕의 역사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감자탕은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 버려지는 돼지뼈를 활용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전한 음식이었어요. 필요에 의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전쟁 이후 가난했던 이탈리아에서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죠. 버려질 뼈와 남은 재료들로 미네스트론의 수프를 끓여온 가족의 배를 채우셨어요. 음식은 국경을 초월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도 놓였어요. 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처음 보는 발효 음식들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향과 매운맛에 놀랐지만 감자탕과 함께 먹으니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어요. 발효된 채소의 상큼함이 진한 국물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비에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조합은 환상적이야. 매운 김치와 깊은 국물의 조화가 완벽해. 마리와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심지어 제임스도 몰래 김치를 맛보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김영섭 씨는 우리에게 소주를 권했어요. 작은 유리잔에 투명한 술을 따라주었죠. 저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특한 향과 깔끔한 맛이 감자탕과 잘 어울렸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하는 문화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와 반찬, 그리고 메인 요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테이블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셰프들도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정말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심지어 제임스도 조금씩 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비난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섭 씨는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만들어 온 장인의 자부심이었죠. 그는 우리에게 감자탕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어요. 뼈에서 고기를 발라 김치와 함께 먹고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방법까지. 저는 그의 조언대로 밥을 국물에 말아보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진한 국물을 흡수하며 놀라운 맛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완벽한 한 끼 식사였죠. 영양과 맛, 그리고 포만감까지 모두 갖춘 완성된 요리였습니다. 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복잡한 맛의 층을, 그것도 이렇게 소박한 재료로 만들어내다니 놀라워. 하비에르와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제임스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영섭 씨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가족이 30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해온 이야기였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 들은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버려지는 돼지뼈를 모아 푹 고아서 가족들의 허기를 달래셨어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리가 되었죠. 이 감자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가 담긴 문화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임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자를 들어 국물을 다시 맛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무언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맛이 괜찮지 않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 국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단순히 뼈를 고아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임스가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셰프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마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결국 좋은 음식은 국경이 없는 법이지. 김영섭 씨는 비록 우리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밝게 웃으며 더 많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갓 담근 김치를 권하며 감자탕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설명했어요.
제임스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의 조언을 따랐죠. 제임스는 이제 카메라의 시선도 잊은 채 진지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는 김치와 감자탕을 번갈아 먹으며 새로운 맛의 조합을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셰프로서의 호기심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김영섭 씨는 우리에게 감자탕의 레시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돼지 등뼈를 푹 고아내는 과정, 토란과 감자를 넣는 시기, 고춧가루와 들깨가루의 비율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고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죠. 제임스는 이제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김영섭 씨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죠.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음식을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진지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음식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이자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매개체였어요. 이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국적과 배경을 넘어 하나의 맛,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섭 씨는 우리에게 주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우리 모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특히 제임스는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좁은 주방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다음 날을 위한 등뼈가 서서히 끓고 있었어요. 김영섭 씨는 자랑스럽게 그의 작업 공간을 보여주었죠. 비록 화려하거나 현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도구와 재료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임스는 솥 앞에 서서 국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김영섭 씨에게 국물을 우려내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주방 구경을 마치고 테이블로 돌아오자 김영섭 씨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후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수정과라는 전통차였습니다. 계피와 생강의 향기가 가득한 이 음료는 감자탕의 진한 맛투에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었죠. 제임스는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식사의 완벽한 마무리야.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김영섭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영섭 씨는 우리를 식당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이 식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김영섭 씨는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제 아버지가 처음 포장마차로 감자탕을 팔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흑백 사진 속에는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의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20년 전 드디어 실내 식당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죠. 하지만 개업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제가 이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김영섭 씨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는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요리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던 공동체의 정신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과 이해의 빛이 그의 눈에 서렸죠. 제임스는 김영섭 씨에게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섭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표준화되는 시대에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자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저는 할머니의 미네스트로네 수프를 떠올렸습니다. 그것 역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지혜가 담긴 그릇이었죠. 문화는 다르지만 음식에 담긴 마음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섭 씨는 계속해서 감자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때 버려지던 돼지뼈를 활용한 것이 감자탕의 시작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우리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제임스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영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부족한 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지금은 우리의 전통 음식이 되었죠. 그의 말에 김영섭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리가 김영섭 씨에게 물었습니다. 감자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시간과 정성입니다. 좋은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뼈를 고아야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에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깊이 공감했어요. 요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진정한 맛이 나는 법이죠. 김영섭 씨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효식품의 중요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와 조리법,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까지. 제임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전통 요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경우도 있나요? 김영섭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젊은 셰프들이 감자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제임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섭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을 배우고 있었어요. 감자탕 한 그릇에 담긴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음식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비웃고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으로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카메라의 존재도 잊은 채 우리는 진정한 요리사로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김영섭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특히 제임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이전 태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서양 요리의 기준으로만 음식을 판단했죠. 하지만 오늘 이 경험을 통해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우리 모두 공감했어요.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탄생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마리가 말했죠. 요리는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김영섭 씨는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봉투 안에는 수제 고춧가루와 들깨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감자탕을 만들어 보시라고 준비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맛의 기억을 간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정성 어린 선물에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특히 제임스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오늘의 경험과 배움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김영섭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나눌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에서 이 맛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문득 제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혁신을 추구하며 때로는 전통의 가치를 간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제임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영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다시 연구해보고 싶어요.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서민 음식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비에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배운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스는 조용히 덧붙였죠. 음식은 정말 국경 없는 언어인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각자의 나라와 요리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영섭 씨도 때로는 통역 없이 직접 제스처와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식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죠. 촬영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식당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제임스가 갑자기 김영섭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식과 이야기를 통해 제 시각이 넓어졌어요. 김영섭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식당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거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우리는 각자의 편견과 기대를 안고 이 골목으로 들어왔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특히 제임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의 요리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럽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으로 거의 놓칠 뻔한 이 소중한 경험을. 김영섭 씨의 인내심과 관용에 정말 감사해요. 마리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았죠. 우리 모두 때로는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게 돼요. 하지만 진정한 셰프라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죠. 그녀의 말에 우리 모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임스는 다음 날의 일정에 대해 물었어요. 내일은 다른 한국 음식을 체험할 예정인가요? 제작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은 전통 한식 코스 요리를 체험할 계획입니다. 제임스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그는 이제 진정으로 한국 음식 여행을 즐길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음식 시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제임스의 변화는 음식이 가진 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는 김영섭 씨의 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그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음식 여행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다시 방문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영섭 씨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우리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이번에는 통역사 없이 왔지만 이상하게도 의사소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제임스가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김영섭 씨에게 건넸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전통차와 수제 비스킷이었어요. 그는 또한 자신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전했죠. 비록 한국어로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자탕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그 맛을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첫 방문 때는 놀라움과 발견의 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게 되었죠. 국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김영섭 씨의 인생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아는 것은 단순히 그 맛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식사를 마친 후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면 제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특히 감자탕의 깊은 맛에서 배운 것을 반영한 요리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섭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리도 자신의 계획을 나눴어요. 프랑스에서 아시아 음식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싶어요. 특히 발효식품의 깊은 맛과 활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하비에르와 한스도 각자 한국 음식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요리에 어떻게 녹여낼지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할머니의 미네스트로네 수프 레시피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적인 요리 기법에만 치중하느라 잊고 있던 그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다시 찾고 싶었죠. 감자탕을 통해 배운 것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전통의 가치였으니까요. 김영섭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한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뒤편 선반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 노트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노트를 펼쳐 몇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의 비법을 나누고 싶어요. 이 음식이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통역 앱을 통해 간신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의 공유가 아니라 그의 가족 역사와 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우리는 김영섭 씨와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첫날의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우리는 음식으로 맺어진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김영섭 씨를 진심으로 포옹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작은 골목 안감자탕 식당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 분명했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임스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어떻게 뼈해장국이 내 편견을 깨뜨렸나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가 쓴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요리사라면 모든 음식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후 저는 레스토랑 메뉴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미네스트로네라는 이름의 수프를 추가했죠. 솥뼈를 오랜 시간 고아 깊은 맛을 낸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메뉴 설명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감자탕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전통의 맛을 재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영국의 유명 요리 잡지에 제임스의 기고문이 실렸어요. 아시아 음식의 재발견이라는 특집 기사였죠.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음식의 깊이와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썼습니다. 특히 김영섭 씨의 감자탕 이야기는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서울의 작은 감자탕 식당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요리 철학과 삶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1년 후 우리는 김영섭 씨의 초대로 다시 서울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그의 식당 3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임스는 특별히 자신이 개발한 감자탕에서 영감을 받은 영국식 수프를 선보였고, 우리 모두도 각자의 방식으로 감자탕을 재해석한 요리를 준비했죠. 그것은 단순한 음식 교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